나도 작은 건물 하나 가질 수 있을까?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꿔보셨을 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작은 건물 하나 갖고 싶다. 매달 월세 들어오고 노후에도 든든하게. 이런 바람 한 번쯤 있으셨죠? 그런데 막상 건물 투자를 하려고 보면 너무 복잡해 보이고 뉴스에는 실패 사례도 많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꼬마 빌딩이라고 불리는 소형 건물 투자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수익 계산 관리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처럼 투자는 내 책임입니다. 공부하고 구조를 이해한 뒤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건물 투자는 왜 매력적일까? 첫 번째는 월세 수익이 매달 들어온다는 안정감이에요. 한 달에 200, 3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조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겐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자산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 건물은 부동산 중에서도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세 번째는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연금 말고도 월세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는 내 삶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꼬마 빌딩이란? 꼬마 빌딩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20억 이하의 소형 상업용 건물, 지하 1층, 5층 정도 규모의 상가 주거 혼합 건물을 의미해요. 도심 골목길이나 역세권 이면도로 주택가 메인 거리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출과 임대 수익을 잘 설계하면 개인 투자자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건물 수익은 어떻게 계산될까? 건물 투자의 핵심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해요. 연간 임대 수익 나누기 총 투자금 곱하기 100. 여기 말하는 임대 수익은 월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에서 이자 비용, 부대 비용 같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제외한 금액이에요. 총 투자금은 보증금과 대출을 제외한 순수 현금 투자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1년에 월세로 4천만 원이 들어온다. 그럼 간단하게 계산한 연 수익률은 4%예요. 여기서 총 투자금이란 내가 실제로 넣은 돈, 즉 매매가에서 대출금은 빼고 리모델링 비용, 취득세 같은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0억짜리 건물에서 1년의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월세 4천만 원일 때 계산해 볼게요. 10억을 내 돈 주고 다 살 순 없으니 대출을 일으켜야겠죠. 대출금은 4억 이에 따른 연이자율은 5%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결론은 10억에서 4억 대출과 5천 보증금, 취득세 등 부대 비용 5천을 빼면 5억이에요. 이 건물을 매매하기 위한 현금은 5억이라는 뜻이에요. 수익률은 연간 월세 수익 4천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운영 비용이나 공실월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약 10%는 제외할게요. 그럼 연간 실질 월세 수익은 3,600만 원이에요. 연간 이자 금액 2천만 원도 제외하면 4천 빼기 400 빼기 2천만 원 하면 1,600만 원이에요. 연간 진짜 수익률은 1,600만 원 나누기 5억 하면 3.2%. 이 수익률은 사람마다 판단하기에 다를 수 있어요. 내 돈 5억이나 들어가는데 3.2%라고? 이럴 거면 리스크 없는 은행에 넣지. 아니야. 그래도 건물이 있잖아. 건물 시세 차익이 올라갈 수 있으니 이 정도 수익률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도 있고요. 건물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월세 수익만 볼 게 아니라 공실률, 유지 보수비, 세금, 대출, 이자까지 고려해야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건물 투자의 리스크는 첫 번째는 공실 리스크예요.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면 수익이 바로 제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관리 리스크예요. 화장실 수리, 누수, 전기 문제 등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인을 둬야 해요. 세 번째는 대출 리스크예요. 대출 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깎이고 자칫 월세로 이자도 못 막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유동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건물 투자는 매달 수익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수익을 지키기 위한 관리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입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 건물은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이런 조건이 있으면 더욱 유리해요. 역세권 도보 5분 이내. 주택가와 상권이 만나는 거리. 배우 수요가 꾸준한 곳 학교, 병원, 사무실 등 인접. 전세가율이 낮고 월세 수요가 높은 상권. 하지만 이런 조건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같은 위치는 없으니 내가 건물을 살 그 위치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주변에 고시원이나 대학가가 있는 곳은 소형 원룸 건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유흥가 쪽은 공실 위험도와 관리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실제 투자 흐름은 어떻게 될까? 현실적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1. 구축 아파트나 다세대를 보유하다가 매각. 2. 그 자금에 대출을 더해서 10억에서 20억대 건물 매입. 3. 기존 세입자 유지하며 안정적 수익 확보. 4. 일부층 리모델링이어 임대료 인상하고 수익률 개선. 5. 장기 보유하면서 대출 상환. 6. 추후 양도하여 차익 얻거나 월세로 노후 대비. 이런 흐름이 가능한 이유는 건물은 가격보다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건물 가격은 월세 가격에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달 공실 나도 월세 안 내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건물 가격 자체가 낮아지느니 월세 몇 달 손해보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1년 정도 공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에게 적합한 투자기도 합니다. 그 이상 공실이 난다면 애초에 건물 매매가 잘 못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몇 세대의 공실을 안고서도 수익률이 잘 나오면 괜찮습니다. 건물 투자 누구에게 어울릴까? 건물 투자는 일단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 그리고 매달 고정 수익이 필요한 분에게 잘 맞아요. 하지만 완전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건물부터 사는 것보다는 소형 다세대,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으로 작은 규모부터 수익 흐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마무리 이야기. 오늘은 정말 건물 투자에 따른 기본기만 말씀드렸어요. 건물 투자 처음엔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구조를 알고 수익률을 이해하고 입지와 관리에 대한 감만 잡히면 충분히 현실적인 투자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직접 확인하고 공부하고 수익이 나는 구조인지 내가 이해했는지 그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수익률 계산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대출, 월세, 시세 차익을 다 고려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익률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남겨주세요.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